3, 2, 1.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서울대학교 재료학부 항농문 교수입니다. 저는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각 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몰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몰입을 하시나요? 취미생활 할 때, 공부할 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 등등 다양할 텐데요. 몰입은 잠자는 두뇌를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며 스스로 창조력을 발휘해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고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몰입의 활용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그 몰입 체험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 난제에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몰입도가 올라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연구하는 것이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이 됨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몰입을 경험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생각만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만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잠깐 보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당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돼서 몰입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되고 몰입도가 올라가서 기량이 올라가고 재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만의 경험이냐? 저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조계종에서 하는 참선 방법이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은 화두를 하나 정해서 앉으나 서나 화두만 생각하는 동정이력, 꿈속에서도 화두를 생각하는 몽중이력,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생각하는 숙면이려를 하는 그런 참선 수행 방법인데 이분들이 화두만을 생각하다 보면 도달하는 종교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의 정의는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심불란의 경지예요. 저는 이것을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삼매하고 몰입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자 수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자를 하면서 추구했던 상태가 경입니다. 경은 마음을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경도 역시 제가 현대어로 바꾸면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에 계속 집중을 하면 생각을 하면 몰입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수많은 스님들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다 경험을 한 겁니다. 생각만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내 공부에 몰입을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업무에 몰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몰입도를 올려서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인 몰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몰입도가 낮을 때 그럴 때 무한반복을 통한 영어 따라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아주 몰입도가 바닥일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어의 암묵기억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몰입도가 중간 정도 되고 의욕이 중간 정도 될 때 그때는 수험 공부에 의도적으로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몰입도가 높고 의욕도 높을 때는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나오는 기억을 암묵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내가 의식을 하는 기억은 외형 기억이라고 하는데 데스크는 책상이다. 이런 기억은 우리가 의식을 하는 기억이죠. 그럼 외형 기억인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요. 어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암묵 기억의 요소가 많은데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외형 기억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제 미국인을 만나면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려면 영어에 대한 암묵 기억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암묵 기억을 발달시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아기들이 언어를 배울 때 바로 그 암묵 기억을 발달시키는데 핵심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큰 자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몰입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세사미 스트리트라는 그 프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Hi, I'm Rico. Oh, Elmo's Elmo. And we're here to tell you about today's word. What's today's word, Elmo? Oh, magnify. 이 중에 이제 한 문장을 이렇게 반복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And we're here to tell you about today's word. What? And we're here to tell you about today's word. 이런 것을 이렇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무한반복해서 따라하면 발음도 좋아지고 듣는 것도 잘하고 말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반복을 활용한 암묵 기억을 형성하려면 제가 볼 때 뭐 개인마다 다르지만 한 1000번 정도를 반복하면 낯선 문장을 한 1000번 반복해야 암묵 기억이 되고 시간으로 치면 한 문장을 한 1시간 정도를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한 번에 100번 정도 이제 반복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10회를 하든지 한 번에 5분씩 12회를 하면 1시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 무한반복을 따라하는 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하고 나면 신이 난다고.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분인데 MP3를 이용한 학습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요. 지금 7번째 들여다보고 있지만 잘 애워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대여섯 번째 뜻은 돌아서면 까먹고 했던 단어들이 성우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착각이 들면서 그 뜻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학습한 단어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다음 해독 때도 그 뜻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인데 이분도 공부하다가 잠시 쉬러 나갈 때 공부하면서 막혔던 것들, 아직 암기되지 못한 것들을 녹음하기도 하는데요. 녹음을 듣는 것도 몰입도를 올려주지만 잠시 쉬는 시간에 녹음을 하는 작업도 몰입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험 준비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에 이 무한반복 따라하기를 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몰입도나 의욕이 중간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수험 공부에 몰입을 적용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변리사 시험 준비생이 저한테 이제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최선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제는 의문마저 듭니다. 공부를 그만둘까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에 와서야 용기를 내서 교수님께 두서없이 메일을 보냅니다. 이분이 이제 몰입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몰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 공부를 위한 의도적인 몰입을 하기 위한 그 12가지 방법을 소개해 줬어요. 우리 뇌가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상태를 일단 올려놓은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면이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완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지치질 않아요. 슬로우 싱킹은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을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집중해도 지치질 않는다.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앉은 채 선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다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몰입도를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시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화장실 갈 때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공부한 내용을 친구한테 설명해 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설명하면서 가야지 돼요. 그다음에 절실함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이번 시험에 내 인생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몰입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40분 숨이 차고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린다는 것은 관련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과목을 바꾸면 또 다른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 과정이 몰입도를 올리는 건데 그 과정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도를 한 번만 활성화시키면 계속 좋은 상태에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과목을 수시로 바꾸지 말고
한 과목을 끝낼 때까지 이렇게 지속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해 위주, 생각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하면 몰입도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천천히 소화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의 문제가 나면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해설을 보지 말고 내가 충분히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 이번 시험 떨어질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되죠. 그게 선택과 집중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을 싫어해요, 원래. 그러면 내가 수학 싫은데 시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되면 몰입이 안 돼요. 그러면 뇌가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수학을 공부할 때는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 수학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물론 그 중요한 이유까지 찾으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이 학생이 이제 이 12가지를 이제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는데 몰입도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몰입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몰입 1주차입니다. 선잠 효과 최고입니다. 누워서 자는 거랑 정말 달랐습니다. 엎드려서 자니까 알람을 딱히 안 맞춰도 20분 정도면 일어나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져서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선잠은 이제 20분을 넘기지 않아요. 그리고 선잠은 많이 자도 좋습니다. 하루에 5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선잠을 자면서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2주차예요. 이제 공부할 때 잡념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아직 몰입도가 충분히 올라간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몰입이 한 60~70% 이제 이런 상태예요. 자, 이제 5주차로 뛸게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몰입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몰입의 효과들이 나타나요.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몰입으로 3과목째 공부하다 보니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상표법을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표가 재밌는 법이구나 생각을 했고 화학을 공부할 때는 역시 물리나 생물보단 화학이 재밌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 보호법까지 재밌는 걸 보고 이게 몰입의 효과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마다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입의 효과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공부하는 과목마다 재밌으니까 내가 몰입이 되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6주차가 됐습니다. 삶에 대한 한 가지 논리로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것은 지금처럼 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였습니다. 그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행복감을 요새는 꽤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행복감을 자기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몰입의 원리에 맞춰서 의도적인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함으로써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16주차가 됐어요. 슬로우 싱킹을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몰입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슬로우 싱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하루에 10서너 시간을 공부하는데 정신을 이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피로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하나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이 지치지 않고 머릿속이 고요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문제 푸는 속도도 이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름은 슬로우인데 신기합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몰입도도 올리고 이해도 잘 가고 20주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어젯밤에 누웠을 때 지난 5개월 동안의 노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었겠다. 다행이다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그 의도적인 몰입을 수험 공부에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거를 실천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제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왜냐하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지적인 도전입니다.
근데 이제 몰입이 좋은 것은 이런 고도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경북대학교 학생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창의 로봇대에서 몰입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 그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입을 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느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저장하기도 하고 인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무엇을 애우고 습득을 하면 저장을 하는 것이고,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은 나의 저장된 장기 기억에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저장의 활동이 아니고 인출의 활동이에요. 낮에 우리 두뇌하고 밤에 잘 때 두뇌 활동이 다른데, 낮에 깨어있을 때는 기억을 저장을 잘하고 인출을 잘 못해요. 반대로 잠을 잘 때는 기억을 저장을 못하고 인출을 잘해요.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잠잘 때 뇌를 활용해야 돼요. 매일 밤 우리는 천재의 뇌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밤. 그런데 잠들 때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에, 그러니까 잠들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몽중이력, 꿈속에서 생각을 하고 숙면이력, 깊은 잠 속에서도 생각을 해야 그 우리 잠들 때 천재의 뇌를 활용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장이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그중에 이제 우연히 떠오르죠. 나는 그게 우연히 떠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밤에 다 풀린 겁니다. 우리가 몽중이력, 숙면이력을 하려면 낮에 끊임없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며칠 동안 계속. 그래야 몽중이력, 숙면이력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한테 이 몰입의 원리를 이제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네가 몽중이력, 숙면이력가 돼야 창의적인, 기적과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캠퍼스를 거닐 때도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잠자기 직전까지 계속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걸 실천해가지고 창의 로봇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뇌의 그 발달 원리를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 뇌는 우리의 그 시냅스의 가소성을 보면 우리가 태아했을 때 시냅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냅스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습득을 하면 그 해당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져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미리 능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미리 걸을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만들어주지 않고 요구를 하면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거든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미리 안 만들어주고 내가 말을 계속 따라하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줘.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뇌의 운영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암기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암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암기를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죠? 우리가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가 내가 모르는 문제,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휴대폰으로 찾을 수 있는 지식을 합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한테 뭐를 요구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지의 문제를 열심히 풀면 우리 뇌는 미지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돼요.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교육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몰랐던 건데 현재 뇌과학이 다 이걸 밝혔어요. 우리의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이 된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머리를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면 머리가 발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뇌한테 머리를 발달시켜달라는 요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 뇌한테 계속 머리를 발달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 뇌는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몰입을 할 수도 있지만 조직 몰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산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몰입을 해라.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몰입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몰입하는 아파트인데 저 세 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8일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3개가 나와서 8일 만에 몰입을 중단했는데 이때 그 참여자가 보낸 메일을 소개할게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수님 말씀처럼 변화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더 잘 돌아가고 아이디어는 이미 있었던 것처럼 찾아지고 비례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자기네가 몇 년 동안 뭐 그게 밤을 새고 해도 안 됐는데 이게 뭐 몰입해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 몰입이라는 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될까? 그런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또 다른 임원이에요. 처음 몰입을 하러 갔을 때 막연한 두려움, 나의 열정 부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일로 몸살 기운이 있는 것 등 걱정 가득하게 출발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편안하게 계속 생각하라고 하셔서 그나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몰입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몰입도만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몰입도만 올리면 아이디어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연결되지 않은 실험, 결과도 계속 생각하고 연구한다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해결 방안도 나오고 그것의 한계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생각해낸 것들도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는 일에 전심하는 것이 몰입입니다. 우리가 영어 암묵 기억을 형성을 위해서 무한반복 따라하기를 하면 울적한 마음이 다시 활기를 띠고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책상에 공부를 시작하기 싫을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몰입도를 올려줍니다. 최선을 위한 몰입, 우리가 수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몰입을 활용하면 그게 행복한 최선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몽중일여, 숙면일여를 하면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뇌를 활용한 다양한 몰입의 활용법 잘 들으셨나요?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 클레어몽트 대학원의 칙세미야 교수는 몰입의 개념을 대중화시켜 행복론의 지평을 넓혔는데요. 제가 생각과 두뇌를 활용한 몰입, 즉 피드백이 느린 몰입을 얘기했다면 칙세미야 교수는 취미활동, 스포츠, 게임과 같은 피드백이 빠른 몰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몰입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열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슨 일에든 몰입하세요. 감사합니다.